지난 8일 감삼동 수림원에서는 40여 년 전통을 이어온 제45회 경로위안잔치가 열려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행과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들을 기리는 제69회 보화상 시상식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은 8일 복지관 일원에서 표는 넉넉하게 사랑은 넘쳐나기를 주제로 2026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 하하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2026 은하수마을 경로잔치가 지난 7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농공읍 일대 마늘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이 오는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221회 정기연주회 종료 제례악을 선보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클래식 기획 공연 더 마스터즈 시리즈가 오는 21일 첼리스트 김민지의 리사이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감삼동 수림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한 나눔의 자리. 지난 8일 감삼동 수림원에서는 40여 년 전통을 이어온 제45회 경로위안잔치가 열려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감삼동 인근 어르신 6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데요. 푸른방송과 서부새마을금고, 구병원 등 지역기관단체들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수림장학회 김상열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역기관 단체장과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 감삼동 통우회와 향우회, 부녀회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며 행사장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올해 경로잔치는 메아리예술단의 후원 공연과 색소폰 연주, 지역 가수들의 무대, 감삼민속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더해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박수를 보내고 공연을 함께 즐기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와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오늘 우리 감산동 통우의 통장님들이 맛있는 음식 많이 장만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산민속단 우리 장구팀 오늘 어버이날 행사에 우리 준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 재밌게 구경하시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좀 밖에 나오셔서 이때만이라도 좀 활기차게 웃으실 수 있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82년 설립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수림장학회는 매년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역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나눔 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의 나눔으로 이어진 하루. 4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감삼동 경로위안잔치는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효행과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들을 기리는 제69회 보화상 시상식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북안동의 김순옥 씨가 보화상 본상을 수상했으며 달서구 김웅태 씨 등 15명이 효행상, 달성군 김경미 씨 등 6명이 선행상을 받아 모두 2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효행상을 받은 김웅태 씨는 청각장애와 거동이 불편한 95세 노모를 홀로 봉양하며
참된 효를 실천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3년간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 활동을 이어오며 4,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선행상을 수상한 김경미 씨는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취약계층 가정을 꾸준히 찾아가며 이웃 돌봄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저한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월성일동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항상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10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된 일인데 제69회 보아원의 선행부분상을 수상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살피고 서로 돌보고 서로 가꾸어 마음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보아원은 수상자들의 헌신이 지역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과 공동체 정신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화상은 1956년 보 승당 조용효 선생이 쇠퇴해가는 윤리 도덕을 되살리기 위해 사재를 기부하며 시작된 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모범적인 효행자와 선행자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 지역 대표 시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은 8일 복지관 일원에서 효는 넉넉하게, 사랑은 넘쳐나게를 주제로 2026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정이달 5월과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경로 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참석한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되었습니다. 부대 행사장에서는 효자손 꾸미기, 네일아트, 이열 테라피, 스트레스 지수 검사, 혈압 혈당 검사 등이 진행돼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식전 공연도 행사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제1풍경채 센트럴 어린이집 원아들은 엄마 아빠에게 개사곡과 행복의 날개를 합창하며 귀여운 무대를 선보였고 포산중학교 포산윈드 오케스트라는 어버이 은혜 등 다양한 연주곡을 선보이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축사를 통해 오늘의 달성군이 있기까지 평생 헌신해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달성군이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수 달성군 남부노인 복지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마련된 효 퍼포먼스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와 주요 내빈, 포산중학교 학생들이 무대 위에 올라 사랑의 장독 뚜껑을 함께 열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울림마당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가 이어져 참가자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춘 역동적인 몸놀림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공연을 지켜보는 객석에서는 연신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달서구 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 하하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다정하게 다감하게 불안하게 소란하게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사는 볼리 달달 캠퍼스 댄스 에어로빅 팀의 흥겨운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활기찬 무대가 이어지자 행사장은 시작부터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고 공연을 지켜보는 객석 곳곳에서는 연신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더샵 센트럴 어린이집 원생들이 무대에 올라 귀여운 율동과 재롱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공연에 행사장 곳곳에서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마치 손주의 재롱을 바라보는 듯한 행복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강좌 수강생들로 구성된 6개 팀이 장기자랑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건강한 움직임과 호흡이 돋보인 기체조 팀은 안정감 있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오카리나 팀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층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요 교실 참가자들은 익숙한 대중가요를 열창하며 흥겨움을 더했고 라인댄스 팀은 화려한 동작과 완성도 높은 분무로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생활체조팀 역시 밝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전했습니다. 각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복지관에서 꾸준히 배워온 실력을 자신감 있게 선보이며 무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객석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하하하 페스티벌.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지역사회에는 효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축제를 통해 어르신들은 존중과 감사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026 운하수마을 경로잔치가 지난 7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은하수마을 주민연합회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택관리공단 대구성서 1관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마을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경로잔치는 주민 봉사단의 식전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모범 어르신 및 유공자 시상, 어르신 참여 이벤트, 경품 추첨, 카네이션 전달과 식사 꾸러미 나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영구 임대단지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주민주도형 공동체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운하수마을 주민연합회 김갑수 회장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돌보고 정을 나누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가까운 이웃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잔치를 열어주니 어느 때보다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병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민 스스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공동체 돌봄을 실천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주민이 주민을 살피는 은하수마을이 되도록 복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농공읍 일대 마늘작물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오전 일찍부터 농공읍 삼리리 일대 마늘밭에서 마늘대 자르기 작업을 진행하며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탰습니다. 회원들은 떼약볕 아래 마늘밭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정경자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일손 돕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8일 2026 달서우뜸스 승상 시상 및 진학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와 우수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달서우뜸스 승상은 송현초 김영진 교사와 성산중 김민정 교사, 대진고 이현희 교사가 선정돼 각각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진학장학생 31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은 올해 모두 1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에서는 장학생들의 감사 꽃바구니 전달과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달서구청 검도부가 2026 복림기 전국 실업 검도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상위권 실업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달서구청 소속 주현우 선수는 경남 거창에서 열린 6단부 개인전 결승에서 경기 종료 29초를 남기고 손목치기를 성공시키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실업팀 135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달서구청 검도부는 올해 전국대회 4개 가운데 2개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노년층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달서구 보건소가 취약지역 장기요양기관 4곳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구강검진과 칫솔질 교육, 의치점검, 구강노쇠 예방운동 등을 지원하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리더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달서구는 민관학 협력 기반 예방 중심의 노인 구강관리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달성문화교실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지난해 12개 학교 5,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학교를 14개교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교육과정과 학생 연령대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연극과 과학, 마술, 클래식 공연, 고전문학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는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과 학습 흥미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관내 문화재와 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방서는 육신사와 도곡재, 태고정 등 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화재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했으며 관내 사찰에 대해서도 촛불과 전기가스 사용에 따른 화재 예방 안전교육과 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서소방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석가탄신일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이 대구신사초등학교와 협력해 이주배경 학생 밀집 학교에 특화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0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정체성과 다양성, 인권, 세계 시민성 등을 주제로 자기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정서학습 체계와 세계 시민교육 프레임워크를 접목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계명대는 이번 프로그램 결과를 향후 교사 연수와 학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대구보건고등학교 반려동물 케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직장인 교육과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직장 내 기본 에티켓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학생들은 가창 네이처파크를 방문해 현직 사육사와의 멘토링과 행동 풍부화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반려동물 관련 직무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고교와 연계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이 오는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221회 정기연주회 종료 제례악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984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종묘 제례악의 전 과정을 완결된 형식으로 무대화하는 공연으로 조선 왕실 제례 음악과 춤, 의식을 종합예술 형태로 재현합니다. 특히 편종과 편경 등 전통 궁중악기와 화려한 복식, 규모감 있는 무대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지역 공연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 궁중예술의 질수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클래식 기획 공연 더 마스터즈 시리즈가 오는 21일 첼리스트 김민지의 리사이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오후 7시 30분 챔버업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슈만과 드뷔시, 피아졸라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돼 첼로 특유의 깊은 울림과 역동적인 표현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제 콩쿠르 우승 경력을 지닌 첼리스트 김민지는 피아니스트 원재영과 함께 섬세한 앙상블을 펼치며 1부에서는 서정성을, 2부에서는 민속적 리듬과 강렬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은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오는 6월 20일 달서 목재문화관과 달서 별빛 캠프에서 열리는 미혼남녀 교류 프로그램 달서 별빛 캠프 데이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숲과 체험활동을 결합해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목 소품 제작 체험과 숲속 산책, 일일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달서구 거주 직장인 또는 협약기관 소속 25세에서 39세 미혼남녀 20명이며 신청은 5월 26일에서 6월 10일까지 달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원 미달 시 대구시 거주자로 확대 모집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 자산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약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전액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가 5월 한 달간 모바일 앱 오프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 함께 걷고 건강 달성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챌린지 코스는 2024년 대구시 공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걷기 명소들로 구성됐습니다. 강정보 디아크 광장, 세천교에서 강창교 맨발 흙길, 천내천 산책로,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금포천 산책로, 낙동강변 구간 등 달성군 전역에 특색 있는 산책로가 포함됐습니다. 참여자는 10개 코스 중 3곳 이상 완주 후 스탬프 인증 또는 가족 반려견과의 걷기 사진을 앱에 올리면 됩니다. 미션 완료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을 헤매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정산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노상주차장 스마트 전환 사업을 통해 북구와 달서구 일대 총 9개소 336면의 비대면 주차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상주차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입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 인근 노상주차장의 빈자리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존처럼 주차 공간을 찾아다니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제 방식도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기존 현금 중심의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QR코드와 ARS 등 다양한 비대면 결제 수단이 도입되면서 보다 빠르고 투명한 요금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앞서 달서대로 일대에서 진행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북구 경대 북문 일대와 30달목, 50모, 북구청 주변, 대구시 체육복지센터 앞 등 8개소와 달서구 1개소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차량 번호 인식 기술과 CCTV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한편 24시간 무인 운영을 통해 심야 시간대 이용 편의도 강화했습니다. 시는 향후 칠성권역을 포함한 시 전역으로 스마트 주차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티맵 등 민간 주차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기존 사용하던 앱에서도 공영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가창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GCES 학부모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IBPYP 기반 교육공동체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소식입니다. 이번 서포터즈는 학부모가 단순한 교육 참관자를 넘어 학생들의 배움을 함께 지원하고 설계하는 동반자로 참여하도록 구성된 자발적 협력 조직입니다. 학교는 이를 통해 IB 교육 철학을 가정과 공유하고 교육 활동의 내실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발대식은 IB PYP 교육 철학 이해를 돕는 연수를 시작으로 학교 비전 공유, 위촉장 수여, 주요 역할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포터즈 학부모들은 앞으로 수업 및 학교 행사 지원, IB 프로그램 홍보,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IB 교육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돕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수정 교장은 IB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서포터즈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내중학교는 2026년 대구 미래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상 기자인 공모전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직접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활동으로 전교생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도전하는 학생, 새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학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중 하나를 선택해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한 뒤 온라인 패들렛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심사는 창의성, 심미성, 활용성, 적합성, 표현력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6명의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학급별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학면 게시판에 게시되고 학급 단체복 로고로 제작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가 지향하는 학생상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했으며 이를 단체복 로고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비전의 내면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김기현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번 공모전은 교육 공동체의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 교육 활동을 통해 미래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